놀이는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없습니다. 수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게 긴장감을 가지고 같이 놀아야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 콘텐츠 매체로서의 그림책 읽기, 그림책 놀이를 공부하는 박형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살에서 9살 책 읽기가 놀이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걱정을 하시는 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노는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얘야, 이것이 더 중요하단다, 이것이 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란다 라면서 책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왜 놀이를 더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놀이에서 재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면 놀이를 하는 것처럼 책도 재밌게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놀이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가 있길래 놀이의 아이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건지, 또는 그 놀이에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야 책을 더 재밌게 읽게 도와줄 것인지,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2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 외적 동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내적 동기는 어떻게 해서 끌어올려질 수 있을까를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본다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몰입 이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야, 사람은 이럴 때 몰입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몰입을 시키는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첫 번째, 목표가 명확해야 됩니다. 게임을 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언제 아나요? 1초 뒤에. 제가 독서를 했어요. 이 독서가 내 인생에 보탬이 되는지 아니면 그닥 쓸모가 없는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나요? 10분 뒤? 30분 뒤? 50분 뒤? 10년 뒤? 알 수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드백.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바로 반응이 와야 돼요. 독서를 했을 때 정말 잘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다를 막 떨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반응이 오지 않으면 성취감을 느끼거나 재미를 느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몰입 이론의 마지막, 난이도 조절입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 너무 어려운 책, 이런 것들을 주면 아이가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놀이로 책을 읽었을 때 정말 좋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놀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매직 서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놀이라는 걸 상대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렇다면 놀이에서 무엇인가를 실패하거나 잘못됐을 때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는 누구나 조금 더 용감하게 평소에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도전할 의지도 만들어주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생각도 하고, 이런 것처럼 놀이는 그 놀이 자체에 몰입했을 때 창조적 통찰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데 놀이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됐고요. 그렇다면 책놀이는 책을 읽는 그 과정 자체가 놀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놀이의 방법을 로제 까이와라는 학자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이렇게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가 전부 다 누가잖아요. 이렇게 누가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거. 2번째는 롤플레이처럼 흉내를 내는 거. 우리 예를 들면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놀이가 되는 것은 이 역할놀이,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들과 매우 다르게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이 강아지 흉내를 내요. 강아지가 사람처럼 너무너무 똑똑한 짓을 해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랜덤. 가위바위보를 하면 떨려요. 주사위만 던져도 떨려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권 긁을 때마다 꽝일 것 같은데 또 떨려요. 이 모든 것들이 놀이가 됩니다.
어른이 아이하고 그림책 놀이 혹은 그림책 놀이가 아니라도 어떤 놀이를 할 때 이 놀이가 뭔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아이에게 가게 할 거야. 이걸 내가 아이한테 이 놀이를 통해서 뭘 가르칠 거야 라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와 어른이 수평적인 관계로 같이 노는 자세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놀이는 우리가 아이가 책 읽기를 재밌게 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른이 막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이걸 재밌어 하는지, 어디를 어려워하는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보시면서 눈치도 살펴가면서 아이가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봐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져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시점에선가는 반드시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5살에서 9살 아이들은요, 대개 지는 경험을 하면 너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기면 대단한 사람이라 이긴 것처럼 우쭐대고 진 친구를 얕보기도 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이게 이기고 지는 게 누가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랜덤 요소가 들어가고 복불복이 들어간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면 언제 좋으냐? 자기가 졌을 때 자기가 좌절하거나 졌다는 것들을 털고 일어나게 하는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이만 잘 하셔도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믿으시면 되고요. 책놀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뭔가를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놀이로 하는 경우에는 끝나고 인증샷을 하나 남기시거나 가족사진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한 줄씩 남기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놀이의 결과로 모여지면 그걸로 독서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놀이 자체 즐기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과 책놀이를 할 때는 놀아주시면 안 됩니다. 같이 노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하고 놀아주실 때 마음은 놀아주시는 거지만 진짜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기꺼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가 어른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평생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된 자들 혹은 아이를 가까이서 돌보는 자들에게 잠깐 몇 년 동안 주어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놀이가 놀이로서 즐거우려면 꼭 가져야 되는 3가지 태도, 3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어떻게 노는 건데? 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